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말했죠. 형식은 어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파트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또 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사형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은 먼저 구조를 설명하면요. 제일 먼저 주어 다음에 사형식의 동사가 나오겠죠. 그죠?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사형식의 동사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은하쌤이 붙이기를 이 사형식의 동사는 욕심꾸러기 동사라고 은하쌤이 별명을 붙여놔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취하는 동사는 목적 한 개만 취하는데 이 사형식의 동사 목적어를 두 개 취해.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취합니다. 볼게요. 목적어 취하고요. 또 목적어를 취해요. 띄웠나요? 자, 목적어를 또 취합니다. 목적어를 또 취해요. 자, 그래서 눈치 좀 끌었죠, 그죠? 똑같은 목적어지만 이 목적어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 말하고 뒤에 있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형식의 문장에서 가장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 뭐냐면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간접 목적어가 먼저, 직접이 그 뒤를 따라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식으로 된 것을 기본 예문 3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He gave us the answer all the time입니다. 그는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자, 그는 주어. S로 표현할게요. gave 동사.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가 바로 간접 목적어를 indirect object에서 I오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The answer. direct object에서 직접 목적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답을 줬다는 거예요. all the time. 자, 수식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 답을 항상 줬다는 건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답을 줬다 되는데 만약에 그 답을 우리에게 해서 the answer 앞에 옷을 뒤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답을 이렇게 이 순서가 와야 돼요. 사형식은 반드시.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는 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책들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책들을 항상.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를 위해서 책들을. 자, 그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항상.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키포인트. 사형식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자,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이 목적어의 순서가 간접 목적어가 먼저, 직접 목적어가 두 번째. 요 나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사형식을 사형식 바꾸는 강의를 해줄 건데요. 자, 비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항상 보니까 주어 동사 뒤에 얘들이 똑같은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편의상 갈라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를 간접 목적을 하자. 직접 목적을 하자. 똑같은 목적인데 이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이제 빡친 거예요. 난 왜 자꾸 너 뒤에만 있지? 나도 앞에 갈래. 해서 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의 자리를 바꾸면 삼형식이 돼요. 되는데 이게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he gave us the answer all the time 에서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자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gave 주었습니다. the answer 그 답을 되겠죠. 자 그리고 어스기 갔는데 이렇게 그냥 제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자 선생님이 뒤로 들어볼게요. 가족으로 하면 아빠, 엄마, 이제 형제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 어스가 엄마 등에 이렇게 엎여 있다가 이제 엄마 등을 갖다가 디엔서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geve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동사냐면 쌤이 아까 해석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이렇게 쌤이 아까 해석을 했거든요.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붙여줘요. to를. 여기가 막대사탕이라고 생각해요. 막대사탕. 이거 먹고 있어 라고 엄마가 달래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줬습니다. 답을 우리에게 all the time 그대로 쓰겠습니다. all the time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주요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생 가르쳐 보면서 이 사형식에서 이게 4를 3으로 이것이 이제 사형식 되는 거거든요. 자, 어디 적을까요? 요거를 사형식 여기가 삼형식이 되겠죠. 삼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우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뭐가 제일 좋냐면요. 아예 동사를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가령 자, 이 gave나 give나 teach나 show나 send나 tell 이런 동사들은요 다 자, to와 짝이 전치사 to 이 to와 짝이 되는 동사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teach 가르치다. 아예 이 동사 뜻을 외울 때 또 show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이렇게 아예 오늘 선생님 전에 뭐든지 뭔가 통으로 다 암기하라 그랬죠. 가령 뭐 enjoy enjoy 하면은 ing hope to 하면 hope to를 통으로 외우라 했듯이 마찬가지 이 사형식의 동사들은요 아예 뜻을 공부할 때 그 자체부터 아예 요 전치사를 연관지어서 바로 통으로 외우세요. 그럼 뭐겠습니까? send는요 뭐예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자 tell은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뜻을 외워두면요 이 동사들이 사형식인 것을 바로 알게 돼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이렇게 해서 이 동사가 사형식인 걸 알고요. 그 다음 쌤이 처음에 가장 주의해라 했던 간접 목적은 먼저 직접 목적은 두 번째 온다는 그 순서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간접 목적은 먼저 에게 그다음 무엇을 쓸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에게라는 말을 다 넣어서 외웠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뭐냐면 전치사 to와 짝이 됨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사형식 동사의 뜻을 한번 외움에 따라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동사들에 대한 사형식 바꾸는 걸 봤고요. 잠시 후에 for 쓰는 게 또 있어요. for하고 of를 같이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는 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샀네요. 자, 마찬가지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샀습니다. 자, 그녀를 위해서 자, 하나의 반지를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사형식입니다, 그죠? 그녀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샀단 말이게 사형식인데 3으로 바꿔볼게요. 자, 3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3으로 전환.
해보겠습니다. 자, 가면 he 그대로 쓰고요. 자, boat 쓰면 되겠죠. 자, 뒤에 있던 a ring을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a ring으로 a ring.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간접 목적을 홀로 써보겠습니다. 자, 썼을 때 자, 당연히 앞에 것처럼 와야 되겠죠, 그죠? 자, 동사 뒤에 붙어 있다가 멀리 보낼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 보트가 뭐냐면, 바이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바이가요. 자,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사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사형식이구나. 그 다음에 3으로 바꿀 때 위에니까 뭐겠습니까? 전치사 for와 짝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쿡도 뭐야?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요리하다. 이렇게 암기해두세요. 자, make는요, 사역이 쓰일 때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어주다. 이렇게. get는요,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어주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but라는 이 동사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사주다는 말이니까 전치사 for와 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전치사 for와 짝이 되는 사형식 동사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쉽죠? 자, 두 번째 I asked him a question에서 역시 분석해 보면 나는 자 물었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자 이렇게 ask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거는 of 진짜 over 짝이 되는데 요거는 묻다라는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ask는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 뭘 묻다고 에게를 붙이니까 아까 전치사 to와 짝이 되는 거 중복되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ask inquire는 묻다는 of다. over 짝이 되는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묻다. 마찬가지 inquire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묻다, 물어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I asked 자 뒤에 있던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왔습니다. question 자 뒤에 있는 간접 목적어가 힘 오면서 자 전치사를 뭐 쓴다? 묻다는 over 짝이다. 그래서 ove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이 사형식이 자, 삼형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되겠죠? 자, 반드시 이렇게 사형식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사형식에서 목적어 두 개 나온다는 거 순서 간접 목적어 먼저 직접 목적어 두 번째 그리고 반드시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 전환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그 특징이 뭐다?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가 있는데 어떻게 아예 동사의 뜻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워둬라.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